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탄핵이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난 4주 동안 탄핵안의 상원 송부를 거부해오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은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최종 협의를 갖게 되고 곧 하원의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할 것이다.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이 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펠로시가 내일 상원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트라이얼 매니저 또는 하우스 매니저를 선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일 이내에 상원의 탄핵 재판이 시작이 되고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이 재판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탄핵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절차 또는 방법상의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입장이 다르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고 민주당 지도부와 트럼프의 생각이 다르고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의 생각도 다릅니다. 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온건파와 강경파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이번 탄핵은 선거의 해에 진행이 된다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지만 몇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우선 트럼프가 67표를 받아서 탄핵에서 유죄가 돼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이고 앞으로 상원의 탄핵 절차에 따라서 11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거의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자의 입장들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결국 이 탄핵 전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이 지난해 12월 18일에 트럼프를 탄핵했습니다. 권력남용, 의회조사 방해죄 이 두 가지입니다.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이미 입게 됐고 그러나 이제 상원의 재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또 탄핵 기준이 3분의 2선입니다. 67표로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지금 53석. 그래서 트럼프가 상원에서 유죄가 돼서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이고 그러나 이 상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서 증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증거물을 어떻게 채택하느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 재판 형식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거의 틀림없는 일입니다. 특히 스윙 스테이트의 표심이라든가 서버번 여성표의 표심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11월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달 동안이나 하원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정치적인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을 수용해라 라고 압력을 주어왔는데 그러나 노련한 정객인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펠로시의 입장은 계속 무한정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탄핵안 송부를 무조건 지연시킬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민심이 부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일각에서 탄핵 절차에 대한 룰을 새로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벌어졌습니다. 즉 하원이 25일 동안 탄핵안을 송부를 안 하면 이것을 기각한다, 디스미스한다라는 규칙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상원 재판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존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이라든가 마이크 멀베니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현실화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존 볼턴은 트럼프와 사이가 아주 나쁜 사이고 파이어를 당했었고 또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최근에 의회가 만일 소환 명령을 하면은
나는 증언을 하겠다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전에 하원 청문회 당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라고 다른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Executive Privilege라는 대통령 특권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측근과의 거짓 없는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또 솔직한 의사교환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대화 내용을 외부에 공개 안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스피나라는 것, 소환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의회가 증언을 들을 만한 권한이 있다. 즉 국민들이 선택한 대표로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겠다 하는 근거입니다. 존 볼턴의 입장에서는 양쪽 규칙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으리까 법원이 좀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상원의 온건파 의원들은 또 다른 의견입니다. 일단 재판을 개시하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그 후에 증인 출석 여부라든가 증거물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 라면서 한 발짝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펠로시의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거리가 있는데 트럼프는 하원의 탄핵안이 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기각 처분을 해달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조고 거짓말이고 당파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즉각 기각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67표가 나올 리는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의 생각은 이걸 질질 끌수록 11월 선거에 악재만 생길 수가 있다. 아예 원천 봉쇄를 하자 하는 주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절차상의 표결로 procedural vote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절차상의 표결은 단순 과반수입니다. 51표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즉각 기각에 필요한 51표가 없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의석이 지금 53석이지만은 그러나 이 중에 중도적인 의원들 예를 들면 밋 람니 유타주 상원의원이라든가 리사 마카스키 알래스카 의원, 수잔 콜린스 메인주 의원 등이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각 기각하고 원천 봉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민심이 부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정국이 꽤 오래 이미 계속이 됐고 청문회가 계속이 됐지만 민심의 동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퀴니피악 유니버시티 조사인데 하원의 트럼프 탄핵에 동의한다가 51%,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해서 쫓아내라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4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상원이 미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일부에서는 우리의 임무가 조사 임무가 아니다. 하원의 조사 결과를 판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고로 여기서 다시 증인을 소환한다든가 증거를 채택한다든가 신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의견이 가능합니다. 이 공화당 총무인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은 지난주에 민주당의 동의가 없더라도 탄핵 재판을 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절차는 하우스 매니저와 즉 검사와 트럼프의 변호인 측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듣고 그리고 재판의 주심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아마도 며칠 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4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를 3주 앞두고 대선 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경쟁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에게 여자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부인했지만 워런 의원은 논란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어제 이 발언은 지난 2018년 12월 워싱턴 소재 워런 의원의 아파트에서 이루어진 대선 관련 심야 회동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워런 의원은 여성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경제 문제에 대해 탄탄한 논거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샌더스 의원은 이에 여자가 이길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원 탄핵 재판이 오는 20일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공화당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원 탄핵 재판이 오는 21일경 시작해 3에서 5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가능하면 내일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의 탄핵 심판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연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란은 어제 미군의 영내 주둔과 이란군 카심 솔레마니 사령관 암살로 인해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크레인 여객기 우발적 격추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도 일부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은 어제 아이숽 시리아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항전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유크레인 여객기 격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지난달 플로리다 해군 기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장교가 미국인 3명을 사살한 것은 테러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따라 21명의 사우디 사관생도를 미국에서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국과 사우디의 라이벌인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미-사우디 관계가 새로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우디 공군 소속 알샬라미 중위가 지난해 12월 6일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의 생도가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경찰에 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오헤어 공항 확장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시카고시는 지금 85억 달러를 들여 글로벌 터미널 등을 짓고 있는데 이 공사의 완공 시기는 2028년 말입니다. 시 항공국의 제밀리 국장은 어제 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44년 전에 미제 살인 사건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두페이지 카운티 검찰은 어제 1976년 당시
16살 여성의 살인사건 범인이 브루스 란델이라고 DNA 조사 결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망했는데 당국은 그의 사체를 재검시했습니다. 그는 1970년대 여러 다른 살인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보여 그가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카고 경찰국장 후보 지원자가 23명입니다. 전 국장 에디 존슨의 해고 이후 경찰위원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서를 받아왔는데 현재 지원자가 23명입니다. 2015년 모집 당시보다 지원자가 16명이 적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40도대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밤부터 기온은 20도대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6도. 내일은 오전에 비 또는 얼음비가 내리다 서서히 그치면서 오후에는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17도. 목요일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이 10도에서 20도대로 크게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26도, 밤 최저 16도. 금요일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차차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고 다소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9도입니다.